자, DS 단석. 자, 우리 DS 단석에 관심 있으신 또 청약을 받으신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또 이제 올해 2023년의 마지막 IPO입니다. 마지막 IPO. 그죠? 상장주 중에 지금 DS 단석이 올해 마지막이고, 올해 최근에 또 상장했었던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또 블루엠텍, 또 LS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지금 현재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머티리얼즈 회사들 주축으로 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고, 거기다가 상장 이후에 또 두산로보틱스 같은 기업들 상장 직후에는 떨어졌지만 두산로보틱스 지금 신고가 달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IPO 관련 기업들이 올해 실적이 나쁘지 않다. 그죠? 상장 이후에 이 주가 상승률이 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S 단석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고, 또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더해지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청약 증거금이 지금 15조가 몰렸어요. 자, 이 정도 자금이 얼마 정도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세 번째요. 넘버 3. 두산로보틱스랑 그 뭐 있었는데, 예, 필에너지. 이 필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었고, 이 필에너지랑 그리고 두산로보틱스, 이런 기업들 다음으로 청약 증거금이 가장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청약 증거금이 많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더 강하게 팍 올리는 경우가 있고, 이게 첫 번째고, 상장 이후에 쫙 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DS 단석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는 또 이제 상황을 봐야겠지만, 우리가 LS 머티리얼즈나 이 에코프로 머티가 2차 전지 관련 기업으로서 지금 상장 이후에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DS 단석이 지금 바이오 디젤 관련 이런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이런 친환경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관련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또 광물 쪽과 또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날이 12월 20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오전 10시 46분인데 12월 22일이 되면은 이제 상장을 합니다. 그죠? 상장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주가 흐름과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DS 단석이 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와 또 연관성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와 어떤 내용이 좀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이거는 기본이자 또 제 영상을 보시는 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 꼭 구독, 좋아요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 에코프로 머티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제가 이 기업들 에코프로 머티랑 LS 머티리얼즈를 제가 이미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대응 전략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최근에 IPO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전부 다 제가 다루면서 우리 가족분들 수익 낼 수 있도록 알려드렸어요. 에코프로 머티 수익 구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수익 낼 수 있도록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분들이 제가 추천드린 매매 타점부터 LS 머티리얼즈 120%의 수익을 거두셔서 저한테 이렇게 인증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약 500만원 정도를 투자하셔서 670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셨는데, 투자금 이상을 확보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DS 단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폐배터리 재활용, 리사이클링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이 시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언제죠? 25년까지 IRA 법안에서 중국산 광물의 의존도를 낮춰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광물에는 뭐 코발트, 니켈, 리튬부터 해서 흑연,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광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소재들, 전구체라든지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중국산 광물의 소재의 영향력을 90%가 넘는 이 비중을 갖다가 25% 미만으로 떨거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의 명령이에요. 왜냐? 내리지 않으면은 너네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뭐 해야겠다? 보조금 지원 안 해줄 거야. 세금 공제, 세액 공제 안 해줄 거야.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지금 IRA 법안을 통해서 중국산 광물을 강제적으로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배터리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배터리에 전구체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전구체만 보더라도 중국산 광물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죠?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니켈, 중국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지금 모든 배터리 기업들, 전 세계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90% 정도의 비중이 중국산 광물이 투입이 된다. 근데 이거를 중국산이 아닌 것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까요?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플랜텍, 포스코 퓨처엠이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플랜텍은 아니고요.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광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디서 확보할까요? 물론 뭐 광산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광산 파가지고 광물을 캘 수도 있겠지만 폐배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폐배터리다. 이 배터리를 분해시켜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광물을 또 추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이 배터리가 중국산 광물이었어도 재가공을 했기 때문에, 그죠? 가공을 다시 했기 때문에 가공을 한 장소가 이 광물의 출처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중국산이 아닌 거예요. 이 배터리가 애초에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중국산 배터리로 만들어졌어도 폐배터리 사업을 우리나라에 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폐배터리를 분쇄시켜서 광물을 추출했으면 이거는 중국산 광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광물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폐배터리 기업들이 에코프로 머티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산 광물을 다 빼내고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에서 중국산의 광물을 대체하게 된다면 이 규모가 어마어마할 텐데 이 규모를 다 커버하려면 결국에 폐배터리 기업들이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폐배터리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DS 단석 같은 기업들이 상장 이후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나 뭐 LS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온 것처럼 DS 단석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시장의 흐름을 탈 수가 있겠고요. LS 머티리얼즈를 분봉으로 잠깐 보시면 상장 당일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상장 초반에 막 급등이 나오다가 이 눌림목 자리가 한번 나옵니다. 우리는 DS 단석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 자리를 잡아주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청약을 못 받았고 신규 매수를 좀 노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장 이후에 9시에 바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해되셨죠? 절대 안 되고 한번 급등 나오고 눌려줬을 때 바닥 잡아주는 모습들. 바닥 잡아주는 캔들들 뭐예요? 음봉이 뜨고 나서 양봉을 바로 만들어준다거나 아래 꼬리 달면서 이렇게 바닥을 지지받아주는 모습 보여준다거나 지지받아주고 나서 다시 음봉을 싸잡아 먹는 양봉을 만들어준다거나 그리고 이 저점을 형성했을 때 저점 자리를 깨지 않거나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면 저점을 잡는 건데 이런 바닥 자리를 잡아줬을 때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상승 이후에 눌려줬을 때 들어가야 된다. 눌려줬을 때 들어가고 매수 들어갔는데 얘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주면은 땡큐. 만약에 깨져버리면 바로 매도하면 돼요. 깨지면 바로 매도. 이해되셨죠? 이 원칙만 지키면 돼요. 깨졌을 때 매도하는 원칙은 저점을 잡아주는 자리를 이탈했을 때. 그리고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간다. 이해가 되셨죠? 이탈 자리가 나오면은 바로 매도 던지면 된다. 그러면 손실이 크지 않아요. 이 정도 리스크는 우리가 감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올라가주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DS 단속도 그런 식으로 대응 전략들을 짜면 되시고 청약을 받으신 분들은 만약에 바닥을 잡아주고 올라주면 좀 더 가져가시고 바닥을 잡아주는데 그 바닥을 잡아주는 자리에 재차 깨게 되면 청약 받으신 분들은 수익을 내시면 돼요. 이 금액이 얼마 많지 않다면 수익을 내시고 다시 잡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다시 잡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근데 만약에 저점을 한번 잡아주고 그냥 쭉 올려버리면 굳이 팔 필요 없죠. 그냥 가져가면서 수익을 좀 더 내시면 되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전략들은 DS 단석 관련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좀 브리핑을 도와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 LS 머티리얼도 상장 당일에 실시간 브리핑 도와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 이렇게 수익을 내셨어요. 120%. DS 단석도 제가 바로 이 텔레그램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안전하게 상장 당일부터 12월 22일날 이제 상장이 되는데 상장 당일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전에 바로 브리핑 도와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청약 받으신 분들은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맥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되겠고 텔레그램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
DS 단석 관련된 대응, 상장 당일부터 우리가 매도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신규 매수 타점까지 정확한 맥점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입장하셔서 DS 단석 관련된 대응을 받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실제로 저한테 입장 요청건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입장 요청건은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남기시면은 제가 이렇게 답장 문자를 드리고 있어요.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초대 링크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드리고 링크 클릭 이후에 입장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실제로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들어와요. 저는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승인을 도와드릴 겁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